오늘은 그 05 인베딩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RNN 실습을 한 거 있어서 모델의 정확도가 높지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저는 이제 그걸 받아서 혼자 진행을 했는데 방송은 없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예를 들어 accuracy가 42% 썰림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그 accuracy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이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는 거는 인베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인베딩이 있는지, 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딩. 그래서 먼저 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볼까? 아웃라인을 일단 보면은 뭐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 why and how about embedding, 그러니까 인베딩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랑, 이제 실습을 할 것 같은데 continuous, 이거는 아마 저번과 다르게 좀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mple transfer embeddings for document classification. 그래서 인베딩에 대한 거 일단 기초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실습 두 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베딩을 직접 하는 실습이랑,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미리 그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베딩을 이용해서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땐 어떻게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는, 아마 그래서 두 개가 거의 하나의 실습이랑 동일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베딩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observation and target encoding 또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복습인 것 같은데, 텍스트 데이터를 numerical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 observation과 타겟을 인코딩하는 것이다. We will need.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 obser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측을 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이거를 numeric 데이터 폼으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로 나온 게 one hot representation. 그래서 일단은 각 단어를 일단 먼저 각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유니크한 인티저 아닌데, 문장에 해당 단어가 있으면 없으면 0으로 표현, 요거인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각 유니크한 단어를 원핫 벡터 표현한다. 그냥 이게 맞겠다. 요 설명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예시로 저번에 이제 썼던 건데, time flies like an arrow. 문장이 있다면 time은 이렇게, flies는 이런 식으로, like는 그래서 각각 그 단어에 대한 단어를 원핫 벡터로 표현한다. 원핫 벡터, 그러니까 하나만 1인 벡터로 표현하는 거고, 그런 거고, 여기는 또 리캡이니까 빨리 넘어가면 term frequency TF representation. term frequency 용어의 빈도수에 대한 그 representation인 거죠. 그러니까 딱 이름을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빈도수를 표현하는 거고, 그 각 단어를 인덱스를 이제 부여를 해서 거기에 문장에서 그게 어떻게 빈도가 된 건지, 예를 들면은 time flies like an arrow 있으면은 다 1111로 나오는 거, 요거는 굳이 쓸 필요 없고, 이제 각 단어에 인덱스를 부여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배웠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TF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TF IDF representation. 그래서 그냥 빈도수만 표현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is, 라든지 이런 단어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다큐멘트에 또 없는 단어가 나타나면은 되게 중요도를 올리게 하는, 다른 다큐멘트에도 나오면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다큐멘트에 등장한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으로 IDF weight는
로그 n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n 플러스 1 그리고 1w d 이렇게 하지 말고 df nw 플러스 1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식의 설명은 여기 나왔듯이 이제 W는 단어인 거고 그 단어의 IDF는 뭐냐. 그래서 N은 이제 N이 전체 다큐멘트의 수고 NW는 월드가 등장하는 다큐멘트의 수를 의미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체 다큐멘트에도 다 있고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봤을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서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이제 1이 되고 만약에 그 전체 다큐멘트 수가 엄청 큰데 예를 들면 100이라고 했을 때 요거가 뭐 단어 다큐멘트 수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로 나누고 100, 50이니까 로그가 좀 더 커지겠죠. 숫자가 아무튼 그쵸?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여기 강의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제 TF 저게 이제 Inverse Document Frequency에 대한 내용이고 TF, IDF는 이거를 곱한다. 그래서 그 빈도수가 다큐멘트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빈도수와 이제 그 중요도에 대한 그 웨이트를 이제 또 곱해줘서 TF, IDF를 값을 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뭐 자세한 계산 과정은 아마 이렇게 된다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cons of one hot 자 단점이죠. 단점 of one hot 벡터 one hot representation에서의 단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 수가 많아질수록 one hot 벡터의 차원이 너무 커지는 문제. 예를 들어 5만 개의 단어가 있으면 one hot 벡터가 5만 개의 4만 9999개의 0이 있고 하나가 1이니까 너무 크고 inefficient하고 요거를 이제 too sparse라고 하는데 sparse 희소하다. 너무 희소성이 그쵸 희소하다 스펄스한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이 하나밖에 딱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단어의 유사성을 표현할 수 없죠. 왜냐면은 다 원합 벡터는 1, 0, 0, 0, 0, 0이니까 그거의 유사성을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디스턴스가 다 같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월드 벡터. 그래서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하는 댄스 벡터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example로 banking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쓰고 monetary 이게 이제 금융에 대한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벡터가 비슷한 방향인 거죠. 다른 단어들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 월드 벡터를 embedding이라고도 하거나 your world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한다. their distributed representation. 이제 distributed representation 요거는 분산 표현. 그러니까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아마 이게 나눠서 표현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아마 저게 그냥 벡터로 했기 때문에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 아닌가. distributed vector representatio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각각 그거를 특징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벡터로 이렇게 나눠서 뭐 여기 예시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 이 사각형의 어떤 특징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했잖아요. 그 각각 해당하는 곳에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들도 이제 유사도가 표현이 되는 거지. 분산 표현. 흩어져서 표현한다고. 그래서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뭉치게 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월드 벡터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끼리 이렇게 뭉쳐 있죠. 뭔가 이거를 차원으로 실제로 우리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차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일단은 가깝게 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드 임베딩에 대한 어프로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오늘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upervised
모든 월드 데이터는 unlabeled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supervised 방법으로 학습하고 싶다. 모든 이제 데이터의 unlabel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드 데이터는 그 정답이 주어져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단어에 어디 법칙이 있다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슈퍼바이즈드 방법, 그러니까 기계한테 정답은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학습시키기 참 까다로운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슈퍼바이즈드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나. 이제 슈퍼바이즈드,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란 뜻이죠.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이제 auxiliary self, 이게 보조적인 self supervised task. 그래서 뭔가 이게 말로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충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월드 단어들을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들의 시퀀스를 주고 다음 단어를 예측.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고, 또 이제 단어들 시퀀스를 주고 이제 이전 시퀀스라보다는 이전 단어 그러니까 이전 이후 단어 시퀀스를 주고 중간 단어를 예측하는 거. missing word, 그러니까 빠진 중간 단어 예측하는 방법과 단어를 주고 주변 단어, 그러니까 윈도우 내 다른 단어 예측, within the window 단어 예측.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게 어떤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 윈도우 사이즈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그냥 진짜 창문 그것처럼 그 범위인 거죠. 범위.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게끔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윈도우 사이즈가 2다 이러면 그 단어의 뒤에 2개랑 앞에 2개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밖에도 뭔가 등등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 자료에서는,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각각의 그 방법에 대한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Language Modeling, 그리고 이게 Continuous Bag of Word, CBOW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Skipgram이라는 방법, 일단 뒤에 나옵니다. Language Modeling? 잠깐만요. 이거 일단 뒤에 2개는 지금 이 자료에는 있는데, 이 Language Modeling이라는 거는 제가 미처 질문도 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기서 Language Modeling은 그냥 각각 그거에 대한 그런 태스크들을 뭔가 방법들을 이제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을 그냥 시퀀스를 바탕으로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거기 안에도 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Word to Vec, 이제 Neural Network를 통해 월드 임베딩 학습한다 보다는 이제 Distribute Representation을 Generating 하는 것, Generate 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그 단어의 임베딩을 표현하는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 뒤에 설명을 추가로 하는데, 일단 Word to Vec, 그러니까 요 과정, 우리가 왜 어떻게 단어를 저 벡터로 만드는지를 지금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Word to Vec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링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Word to Vec이 뭐냐? Word to Vec, 월드 벡터를 학습하는 프레임워크고,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 이제 방식, large corpus of text, 말뭉치, long list of words, 이게 있고, 지금 긴 문장이 있고,
이제 모든 every word는 in a fixed vocabulary is represented a vector. 그래서 fixed vocabulary. 요 고정된 문법이라는 게 약간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길이가 고정됐다는 건가? 아니면 뜻이 고정됐다는 건가? 문장에서 포지션 T, 여기서 이제 센터 단어 C, 그리고 컨텍스트 단어들 O 라고 하고 C에서 O 또는 O에서 C의 probability를 maximized, probability를 계산. 그래서 이걸 maximize 하는 방법으로 학습. 자, 요건데 저 fixed vocabulary가 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 고정된 용어집. 그러니까 드물게 나오는 애들은 좀 제외시키고, 그래서 fixed vocabulary라고 이제 그냥 여기 안에 단어집들. 그래서 여기 안에 일단은 과정을 보면은 텍스트가 엄청 이제 긴 게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안에서 fixed vocabulary로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벡터로 변환을 하기 전에 벡터로 변환은 그치, 각 단어를 밑에는 과정이고 이제 이거는 그 벡터로 표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포지션 T를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 단어 C 혹은 주변 단어 컨텍스트 O 라고 이렇게 그 두 개를 갖고 이제 서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가운데를 갖고 O를 구하던가, 이제 O를 이용해서 C를 뭐가 있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이를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인 건데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예를 들면 단어 시퀀스를 주고 before와 after 단어들을 주고 중간 단어 예측을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그냥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림으로보다 여기서 하는 것도 낫겠다. 뭐 예를 들면은 problems turning into banking crisis as 점점점, 여기도 점점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딱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 안에서 이 into를 빼고 각각 앞뒤 단어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이 두 개, 이 네 개로 이 가운데 이 단어가 뭐인지 예측하고 이제 into가 제일 높게끔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정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슈퍼바이스드를 사실 이 워드 데이터에는 정답이 없지만 거기서 이 문장들의 순서를 갖고 정답을 뭔가 만들어 놓고 이제 슈퍼바이즈드한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중간 비워놓고 이거에 대한 확률 계산, 여기 확률 계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각각을 뭐 어떻게 하냐, WT word T -2 각각을 이제 이 problems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problems가 있을 때 into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 T-2, 그러니까 여기가 T니까 T 쪽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2, 그러니까 problems가 있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이거는 오른쪽이 될 때 여기 조건부 확률 그냥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조건부 확률 P, A, B는 이게 이제 A가 B의 확률이 아니라 B가 주어졌을 때 A 확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WT-2 problems가 주어졌을 때 이럴 때 into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이제 각각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continuous backup words. 이제 요게 이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이 방법을 설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변 단어를 주고 중간 단어를 missing part를 예측한다. 그래서 영어로 일단 하면은 given a sequence of words before and after input을 주고, 그래서 predict the missing word output. 그래서 output은 이게 되고, 그래서 backup word에 대한 그 예시가 있는데
오케이. 예시를 봅시다. 예시를 이것처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다 쓸 필요는 없고, 이제 I like playing football with my friends 라고 할 때, 이제 center word 부분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T가 뭐 0이라고 할까? T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context words는 I like playing with my friend, with my, I like playing with my로 해야 되겠다. 윈도우 사이즈 2라고 할게요. So like playing with my, target word는 football이고, target word 혹은 center. 그래서 요거를 이제 football을 context words 같은 경우는 뭔가 인덱스로 이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center word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0,1, 0, 0, 0 그리고 context words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닌데 4개죠. 4개 가운데만 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enter word는 이렇게 되고 context word는 요거의 array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가운데 단어를 풋볼이라고 했을 때 그 center word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원핫 벡터로 일단 representation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 그 벡터 좀 이제 차원이 좀 적은 벡터를 해서 방향 그 유사성을 또 고려하는 걸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원핫 벡터로 일단은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부여하는 걸로 해주고, 그 컨텍스트, 그래서 센터 월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문장만 있다고 했을 때는 풋볼은 네 번째 단어니까 이제 네 번째 인덱스에 1이 들어오고, 컨텍스트 월드는 그 나머지 그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할 때 그것도 써줘야겠다. 이제 윈도우 사이즈 2라고 할 때 나머지 like playing with my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이렇게 1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학습을 하는, 돌면서 문장을 돌면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학습을 하고 뭘 뽑아서 벡터를 이제 만드냐?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굿노트 앱을 열었는데, 자 그림을 일단 그려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단어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예시로 the boy is going 이라고 했고, 지금 타겟을 the라고 합시다. the 맨 처음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3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요거를 이제 추측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 단어를 boy 있으면 요거가 인덱스로 매핑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일단은 각각 그냥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뭔가 이제 그 하나의 벡터에 이렇게 점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죠. 이게 실제로는 실제랑은 다를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그림은 그냥 예시로 그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나의 이제 벡터로 표현을 일단 하고, 이런 것도 똑같이 그릴게요. 요것도 똑같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풋으로 우리가 결국 지금 뽑아줘야 될 게 뭐예요? 뽑아줘야 될 게 어떤 또 특정한 벡터를 뽑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모양이 좀 같지만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게 이제 공부 지금 이제 하려고요, 많이.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에 그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레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색깔을 얘도 다르게 해볼까? 요거는 좀 더 파라미터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실제 단어들은 지금 많아서 원핫 벡터로 큰 차원을 잡아놨고, 히든 레이어는 우리가 월드 벡터를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그렇게 크진 않고 더 작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현합니다. 이제 여기 안에 결국은 뭐 웨이트를 어떻게 하냐, 가중치가 여기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웨이트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이제 뭐 매트릭스 W라고 할게요. 매트릭스 W. 그래서 여기서 히든 레이어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웃풋 이렇게 나올 때 그거랑 실제 이제 더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차이를 비교를 해서 요걸로 이제 계속 여기를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보일 때 인풋인 거고, 결국 이제 is일 때도 똑같이 여기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이걸 잘 하는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됐다.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하자. 그림이 너무 지저분한데. 아무튼 자, 이 밑에 단어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있는 거죠. 결국 여기가 이것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고, 각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단어에 대한 학습을 해주고, 이 히든 레이어를 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각각 생기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를 결국 이거를 이제 평균을 치거나 뭐 어떻게 합치는 걸 이용해서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따로 뺍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그 매트릭스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단어들을 다 돌면서 이렇게 학습을 쭈루루룩 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결국 어떤 걸로 정해지잖아요. 이제 그 매트릭스에 이제 각각 단어를 이제 넣으면 거기에서 나온 그걸 이제 곱했을 때 나오는 벡터, 사실 이제 곱할 때 이 인덱스 부분만 곱해지니까 어떤 매트릭스의 한 줄을 딱 떼서 보면은 이제 그 단어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즈 자체는 이렇게 되고 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방법이, 예를 들어 이제 단어가 한 칸 더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보이를 가운데에 두고 또 이제 학습을 하겠죠. 더 is going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CBOW는 특징이, 그래서 각 단어는 트레이닝 오퍼튜니티가 한 번씩 있고, 그래서 한 번 그 오른쪽에 이 빨간색이 되는 게 각 단어의 트레이닝이 한 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개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그냥 하나로 보면은 더 한 번 이제 써지는 건데,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 근데 그 그림을 내가 너무 못 그리는데 좋은 거 없나? 아까 말했던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BOW에서는 각각 인풋을 아까 말했던 그 단어들을 넣어주고, 이제 거기서 생기는 매트릭스를 갖고 average를 통해서 히든 레이어를 n dimension vector average of vectors of our input first,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평균을 친 거를 히든 레이어로 삼고, 이제 그것을 또 여기 안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둡니다. 그냥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그래서 그 매트릭스인 거죠, 리니어 레이어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웃풋을 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특정 차원에 가진 그 다이멘션을 가진 워드 벡터로 뽑아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매트릭스만을 나중에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단어들이 엄청 많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 유사도가 이제 고려가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제 넣었을 때 그 지금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거와 주변의 단어를 갖고 중간의 단어를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슷한 유형의 단어, 예를 들어 일단 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고, 뭔가 그 비슷한 단어끼리는 서로 저 비슷한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것도 이 워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온 벡터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유사도를 고려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이 히든 레이어 갖고, 그러니까 이 주변 단어들의 정보를 다 조합한 거죠. 이 히든 레이어라는 것도 의미가, 그러니까 이 벡터가 지금 평균친 이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 각각의 히든 레이어를 평균친 거거든요. 그 결과값을 평균 혹은 합쳐가지고 중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제 아웃풋을 구하는 이 매트릭스는 여기선 사용은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매트릭스 W 이 앞부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얘기를 했고 Objective Function for CBW 여기 이제 수식 부분인데 각 포지션 t는 1에서 단어 사이즈 t라고 하고요. 단어 사이즈가 t고 윈도우 사이즈는 m이라고 하고 센터 월드를 w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일단 구해보면은 로스 펑션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J인 거고 로스는 이게 아닌데 일단은 보자. 로스 펑션은 요 시그마 아니야 파이 시그마 아니고 파이를 써야 돼. 파이 시그마 파이 요 문자 t는 1에서 t까지 파이 j는 1이 아니라 윈도우 사이즈니까 j는 -m to m까지 윈도우 사이즈니까 pw tj는 j 세타. 오케이. 모델 파라미터. 그치. 이게 파라미터니까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지금 바깥에 단어를 주고 거기 있는 그 가운데 단어를 맞추는 거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데 각각 확률을 이제 -m과 m까지 그걸 다 곱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wt -2일 때 wt와 그러니까 그거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각각 그 윈도우마다 그래서 -m과 윈도우 사이즈 -m과 m까지 그 거기 있는 그 콘텍스트 단어들마다 가운데 단어를 두고 요게 있을 때 콘텍스트 단어 하나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단어에 발생할 확률을 다 곱해야죠. 다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곱해주는 거고 이 파이 기호는 곱해주고 이제 그 전체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다 하나씩 1부터 t까지 각각 단어를 도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것도 다 곱해준다. 왜 곱하는 거지? 물어봅시다. 수학적 곱셈을 나타내며 모든 위치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문서 전체 말뭉치 내에서 각 단어의 위치에 대한 곱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곱함으로 전체 문서에 대한 확률을 계산. 그렇네.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서의 예측이 성공적이려면은 이 확률 곱이 최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각각 확률들이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맞아야지 이 문서에 대한 그 예측이 성공을 한 거니까 그 문서를 우리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단어 빈칸 뚫고 뭐 거기 있는 걸 맞추는 그 모델의 그 예측에 대한 거는 다 곱셈이어야지. 각각 모든 그 문서 내에 있는 단어를 다 도는 거를 다 곱해서 확률을 이제 그게 다 맞아야지 최대가 그거를 이제 최대가 되는 애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의 목표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단어 시도하고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곱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것이다. 뭐 이게 있을 때 요게 될 확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요거는 시그마 log p. 오케이. So minimize objective function maximizing predict accuracy. 이건 또 minimize네. 아무튼 이 확률이 최대가 되면은 아마 모델의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로그가 근데 확률 자체니까 곱하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인데 로그가 0에서 1 사이면은 음수 쪽이잖아요. 음수 쪽. 그래서 그걸 넣고 곱하기 이제 그 문서 내에 단어가 막 많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확률이 커져서 그래서 전체 문서 개수 t로 문서 개수래. 그 단어 개수 t로 나누고 이게 아까 음수 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우리는 요게 미니마이즈를 되게끔 하는 건데 와닿지 않네. 주변 단어들을 바탕으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
문산의 각 t 반복하고 뭐 중심 모든 단어에 대해서 주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의 곱을 최대화하려다. 요 곱을 최대화하는 것에 세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최대화하려고 하고 모델이 문맥을 잘 이해하고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이 곱은 큰 값이 됩니다. 그쵸? 근데 로스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다. 오브젝티브. 이제 실제로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 곱의 로그 값을 취한 뒤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이제 앞에다 씌워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제 이거가 시그마로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로그가 있으면 로그 곱셈은 사실 이제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각각 또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 독립 이렇게 식 전개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식을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해가지고 지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평균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실제 중심 단어의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 목적 함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평균 손실을 계산하기 위함이고 요거가 근데 사실 계산을 그냥 이렇게 이 식만 일단 보면은 이게 최대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1에 더 가까워진다면 로그가 0에 더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최대화 마이너스 최소화 그리고 t로 나눈다. t로 나누는 이유나 좀 한번 볼까? 평균 손실을 계산하기 위함이라는데 말뭉치에 대한 평균 손실을 계산하기 위함. 요거는 이제 각 특정 위치에서의 조건부 값을 계산하고 모든 위치에 대한 합을 구함으로써 이게 전체 손실이고 그래서 그거를 t로 나눈다. 문서 길이에 관계없이 손실값을 비교할 수 있다. 로스는 전체 손실이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이 식을 그냥 만족하는 거를 그 식이니까 문서의 길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로스는 그 전체에 그럼 왜 로스 펑션이라고 하죠? 로스 펑션에 대한 정의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손실 함수란 용어는 예측이 실제 값과 얼마나 잘 맞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함수다. 기계학습에서는 요거를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손실 함수가 맞나? 이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기보다는 로그 함수 함수값. 그럼 여기서 L 세타는 그러니까 probability function 조건부 확률 곱을 제 목적 함수의 형태 취하지만 그러면은 요거서는 그럼 로스 L 세타를 읽을 때는 뭔가 애매한데 그냥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게 결국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랑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거를 L 세타라고 컨벤셔널하게 그냥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로스 펑션으로 하려면 J 세타. 이거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L 세타라고 일단은 하고 이게 이제 그 각각 그 문장 이게 전체 문서에 대한 정확도인 거지.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목표는 오브젝티브한 이 펑션 자체는 결국은 요거가 이제 그 단어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화된 정확도. 단어 개수가 높아지면은 저게 커진다는 것도 좀 궁금한데. 근데 t로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붙었으니까 t로 이거 자체가 너무 또 0에 가까운 값이 되니까 역으로 음수가 너무 커져서 t로 나눠서 조금 그 값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균을 만드는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가 계속 곱하기 형식이니까 단어 길이가 그냥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정확도와 무관하게 엄청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0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로그는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거를 t로 나눠. 오케이. 왜냐면 로그 이거는 이제 더하기로 뺄 수 있으니까 각각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t로 나누는 부분을 여기 또 곱하면은 요거는 이제 평균 취하는 거잖아. t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각각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로그 앞에 붙인 거를 더하는 거와 같다. 오케이.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월드2 맥의 또 다른 예시. 이번에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윈도우 사이즈 내 단어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 부분이고, 요거는 아까 조건부 확률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WT-J를 WT 요거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2면은 각각을 또 이렇게 곱하겠지 아마?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 WT 곱하기 P 뭐 이렇게. 그래서 요런 방법은 또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런 방법은 스킵그램이라고 한다. 스킵그램의 일단 장점. 그 위에 CBOW랑 비교했을 때 이제 단어의 빈도수가 너무 적으면 성능은 또 안 좋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트레이닝 오퍼튜니티가 더 많다는 거라서 트레이닝 더 잘 되는 건데, 스킵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더 퀵 브라운 여기 부분에서 결국 인풋은 더 하고 아웃풋은 퀵 브라운. 그래서 결국 트레이닝 샘플이 더 퀵, 더 브라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샘플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려서 보면 이제 스킵 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가 그 CBOW의 방법에 대한 그림이었다면, 이번 요 스킵 그램 모델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단어 하나를 갖고 그 주변에 얘네들을 알아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그리냐? 인풋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냥 더 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모델을 진짜 못 그린다. 이런 대로 그리고 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구나. 요 매트릭스에서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 히든 레이어를 갖고 요건 반대로 이번엔 3개로 그러니까는 그거의 평균을 쳐서 히든 레이어를 구했다면은 이번에 히든 레이어에서 이렇게 3갈래로 가는, 사실 그냥 3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샘플을 그냥 여러 개로 불려서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 거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떠 있고 각각 생기는 아웃풋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근데 요거를 로스를 이제 계산한다. 정답을 갖고 이 정답은 이렇게 그리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각각 로스를 이 전체를 어떻게 뭐 평균치를 하나? 히든 레이어 발생하고 이 히든 레이어를 갖고, 이거는 상관없구나. 평균치지 않네. 그냥 3번 한다로 생각하면 될 듯. 소프트맥스를 이제 하는 과정. 아웃풋을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거랑 그 정답에 비교를 하는구나. 오케이. 요거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사실 이제 그 단어 하나의 모델만 이제 생각한다면 이 위에 3개는 지워도 될 것 같고, 그냥 이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 리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네트워크가 2개가 이렇게 있고, 이 히든 레이어를 또 뽑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사실 이 매트릭스를 뽑아내는 게. 근데 이제 요거 매트릭스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전체 인풋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 그리고 매트릭스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곱셈을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이 매트릭스가 요게 돼야 되니까, 맞나? 순서가 오른쪽이었나? 맞아. 오른쪽으로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오른쪽이었지, 왼쪽이. 그치. 오른쪽 내려가고 오른쪽.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곱한다고 하면은 오른쪽 내가 내려가고. 오케이. 바보가 된 것 같네 갑자기. 요건데 이거를 한 줄로 바꾸면 쭉 가는 게 저거고, 한 줄짜리로 하면은 특정 위치 오른쪽 줄이 되지. 그렇지. 한 줄짜리를 주면 곱하기를 하면 여기에 되고, 이쪽 숫자는 MK, KN. M 지금 보면은 N개와 1. 이상한데. 1. 여기에 차원이 아마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냥 저렇게 했지 사실 1 곱하기 N으로 해야 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매트릭스가 M 곱하기
K꼴인데 사실 요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1 곱하기 뭐 n개 이런 식으로 단어 벡터가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래서 헷갈렸나 보다.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수에 따라서 매트릭스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n개고 이제 여기 히든 레이어의 그 벡터의 수, 파라미터 수가 되겠네. 그래서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이 부분이 1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특정 부분이 1이니까 어떤 부분에만 여기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줄 하나하나 곱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케이 착각을 했네. 자, 다시 설명을 이제 깔끔하게 해보면 사실 이 단어에 대한 벡터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행렬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 자체 요 변화는 결국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전체 차원의 수고, 그리고 여기 차원은 그 히든 레이어의 우리 차원을 n이라고 할 때 여기가 n이고, 이번엔 전체 단어를 뭐라고 할까, t라고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곱셈을 이렇게 해 나가면은 행렬곱 방식이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 왼쪽에 있는 애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부분이 유일하게 불이 들어왔다고 할 때 결국 가운데 부분 여기만 다 나머지 다 0이니까 원핫 벡터니까 이 결국 매트릭스에서 여기 부분이 이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히든 레이어, 즉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 방식 스킵그램이 좋은 점은 결국은 나중에 이 매트릭스 이거 하나 가지고 굳이 변환을 또 거치지 않아도 추가적인 또 그런 거 곱셈 연산 없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냥 이 매트릭스 갖고 여기 부분을 빼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또 이제 다시 요거 갖고 결국 이 매트릭스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왜냐면 요거의 길이는 이 더 부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길쭉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또 이 부분만 쓰이게 되는 건데, 이제 매트릭스 W 콤마 이 부분은 결국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앞에 부분, 이 매트릭스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킵그램은 일단은 수식은 없는 것 같고, 각각 단어는 멀티플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만큼 n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단어의 빈도수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CBOW보다는 더 잘 동작한다. 이 특징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로는 이제 variance on training,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도 이제 예전 방법이라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naive softmax, 아웃풋 레이어에 모든 단어를 넣는다. naive softmax는 이거를 그냥 일단 여기 설명만 잠깐 그냥 보라고 하셨으니까 로스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방법에 대한 그냥 특징을 이제 쓰고 있구나. hierarchical softmax는 유사한 단어들을 묶어서 하이어라키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식으로 일단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게티브 샘플링, 노이즈 컨스트레인티브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샘플링하여서 계산한다. 이제 네게티브 샘플링은 모든 단어를 계산하지 않고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계산한다. 오케이. 다 이제 지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베딩 매트릭스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거를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단어를 인덱스로 표현을 했고 그 임베딩 매트릭스가 이제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임베딩 매트릭스가 그 하나하나 한 줄이 그 원합 벡터를 곱하면 어차피 그 부분만 써지기 때문에 결국 임베딩 매트릭스가 에서 그냥 하나를 뽑아서 쓰면 된다. 원합 벡터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특정 로우만 선택하면 선택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CBOW 예시 코드 실습으로 넘어갈도 될 것 같아요. example.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embedding 레이어, 월을 인베딩을 학습한다. 토큰의 인티저 인덱스를 인베딩 벡터로 반환하는 거고, 요걸 이제 이용해서 사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벡터로 변화를 해서 이걸 모델에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 NN 뉴럴 네트워크 인베딩 레이어를 이용하면은 여기 안에서는 그냥 그 인덱스 숫자를 갖고, 뭐 정수 숫자를 갖고 그거를 해당하는 그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된다. 옵티마이저가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벡터의 값도 업데이트 된다. Model will learn to embed words in the most useful way. 오케이. 그리고 인베딩 레이어는 바이어스가 없는 리니어 레이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보기 전에 먼저 각각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데이터셋. 프랑켄슈타인의 이제 소설, 그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셋으로 CBOW를 학습하는 과정. raw 텍스트에서 preprocess 텍스트로 변환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NLTK 이거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문장을 토크나이즈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케이스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펑츄에이션 마침표 제거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해당하게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센터 월드랑 컨텍스트 월드를 생성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마 이따가 코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아까 말한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뭐 인풋은 이거, 뭐 i, 그 다음에 나머지 아웃풋은 뭐 프랑켄슈타인 i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과정이고, CBOW 데이터셋 일단 하나씩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t item이라는 함수가 여기 이제 있을 건데, 스니펫 문장을 받아서 vectorizer to convert the context, the left and the context, center world랑 context world를 반환. 이제 벡터로. 그리고 target. 이제 center world를 여기선 target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target은 center word, context는 context words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vectorizer. 아까 전에 벡터라이즈 안 한다며, 왜냐면 직접 인덱스를 받아서 사용한다며 라고 하지만, 이 벡터라이저는 그냥 이제 문장을 I like you 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해당 인덱스가 몇인지, 결국 인티저 쓰는 건 맞는데 각각 인덱스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벡터라이즈 하는 거, 단어를 벡터라이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요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동작. 그래서 뭐 어떤 문장을 단어 인덱스를 갖고 이렇게 인티저 벡터로 벡터라이즈를 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BOW classifier. 첫 번째 컨텍스트의 월드 인덱스들을 이제 받아서 인베딩 레이어 거쳐서 벡터를 컨텍스트 which word in the context. 오케이. 거쳐서 벡터로 변환한다. 요거에 대한 코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위에도 안 봤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코드를 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전에는 딱히 없었네. 그냥 여기만 보면 되겠다. CBOW 클래시파이어 부분에서 결국 이렇게 셀프 인베딩 한 벡터를 NN 인베딩을 거쳐서 넘버 코드 인베딩 이거가 vocabulary size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부분 embedding dimension은 embedding size, 그리고 패딩 인덱스. 요 패딩 인덱스는 아마 그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뭔가 오른쪽 왼쪽 끝에 머리 이런 데는 결국
뭔가 인덱스가 -1을 하다가 이 끝에 단어가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패딩 인덱스 따라서 이 -2 음수 막 들어가면은 아마 이 끝에에서 가져오진 않고 단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이제 size of hidden layer의 사이즈인 거고, 이제 이 임베딩 하는 거가 내부에 저게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이제 임베딩을 했고요. 히든 레이어를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히든 레이어를 구했고, 이제 여기서 벡터를 컴바인, 이제 결과 나온 이 히든 레이어들을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전체 컨텍스트에서 나온 벡터를 컴바인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평균을 낸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선 썸을 사용해서 그냥 그 벡터들을 다 더하는, 저거 차이를 하면 나중에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썸이랑 에버리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x embedded sum은 f dropout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개를 또 이제 빼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좀 더 트레이닝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랜덤하게 아마 빼가지고 그런 테크닉인 거고,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self embedding x in sum dimension 1으로 sum 해서 아마 이게 dropout rate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또 dropout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y out self fully connected layer로 이제 output layer인 거죠. embedded sum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이제 output layer를 거친다. fully connected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밑에 이제 세 번째 linear layer를 output을 반환, 여기 부분. 자, 이제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training end result, 근데 정확도가 less than 13%. 왜 그러냐, 좀 낮죠? 이때까지 한 거랑 비교해서 vocabulary가 일단 사이즈가 크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많은 단어를 중에서 그 단어 예측하는 확률이 13%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vocabulary 사이즈가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래스는 일단 많은데, 근데 또 반면 데이터셋은 또한 데이터셋은 작음. 왜냐면 이제 이게 웹에 있는 전체 텍스트를 가져온 게 아니고 프랑켄슈타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프랑켄슈타인 다큐멘테이션에 해당하는 거라 또 작은 거죠. 그래서 각각 유사한 컨텍스트를 맞추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예시 코드 한번 작성을 실습 저거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05 embedding. 네, 요거는 continuous CBOW라고 해야겠다. CBOW IPYMB. 여기 안에 예시 코드인데 여기다가 넣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죠.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빼자. embedding이라고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거 넣어주고, 자 이제 각각 임포트 부분은 그냥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커널 일단 선택해주고, 오케이. 다 실행은 되나? 이게 다운로드 됐고 먼저 다운로드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저번처럼 따로 이걸 또 저장을 해야겠다. 오케이. 이걸 이제 실행시키면 ch 모드 저거가 아마 이거 어떻게 했더라? 플러스 OS 모드를 써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import OS 이걸 넣고 import OS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 됐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야지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1? 이게 아닌가? 이걸 사실 근데 실행하면 되지 않았나? 다운로드 py를?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구나. 오케이. 일단은 데이터를 배치를 했고요. OS 코모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됐다. 일단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use 데이터,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게 한 거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여기 아니고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받지 뭐.
자, 다운 다 받았고 프랑켄슈타인 그래서 요 책을 받았습니다. 텍스트 이게 전체 책의 텍스트고 이 스플릿한 거를 일단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가보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그대로 쓰고 seed 한 다음에 grow textbook into sentences 토큰아이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3427 센텐스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아까 하는 과정.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막 그 펑슈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고요. 마스크 토큰. 이제 윈도우를 만든다. 이제 이걸로 데이터를 윈도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웃풋과 인풋을 만드는 과정. 일단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장이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스플릿 데이터, CBOW 데이터를 일단 뽑아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트레인인지 그건지 이제 스플릿을 했고, 컨텍스트는 이거고, 타겟은 프랑켄슈타인. 콤마가 일단 들어가 있네. 뭐 콤마는 좀 빼고 싶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거를 파일로 쓰는 거를 했고요. 아픈 멍 CSV. 근데 콤마는 저거를 좀 빼주고 싶은데 못 뺐나? 못 뺐네. 왜 못 뺐을까? 한번 제거를 해보자. 제거를 하고 한번 결과를 다시 볼래. 요건 또 타겟이 그냥 저게 됐네. 그대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자. 데이터, vectorization, classes가 있고, 또 vocabulary 부분을 보면 코드를 일단 붙여놓고 한번 보자. 이제 토큰 인덱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addman이랑 lookup 토큰, 오케이, regeson 토큰, integer corresponding to the token. 각각 이제 함수들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밑에 보면은 CBOW vectorizer. 이제 요거는 그 이전의 벡터라이저랑 다르게 문장을 그냥 하나의 이제 그 컨텍스트 부분을 벡터를 인덱스로 넣는 부분. 여기도 실행을 다 해주고 데이터셋. 그래도 한번 쭉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위에 여기는 받고, 그다음 이 부분 vocabulary는 마스크 토큰, unknown 토큰 unknown으로 하고, 토큰 투 인덱스가 none이면은 비운다. 요거는 그냥 따라 쓸 것 같은데 사실. to serialize가 되는 딕셔너리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serialize 되게끔 하는 거고, 토큰 투 인덱스로 unknown 토큰, add 토큰, add many, add a list of token into the vocabulary, retrieve the index associated with token, return the token associated with index. 오케이. 그리고 CBOW vectorizer. 이거는 아까 vectorizer with coordinate the vocabularies and put them to use.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인덱스로 넣는 벡터. 그다음에 from data frame일 때는 이렇게 변환하는 코드. serializable 하면은 serializable 가능한 걸 보면은 이거를 vectorizer로 바꾸고, 그다음 dataset 초기화 과정, load dataset and make vectorize, load dataset CSV 파일을 받아서 그걸로 일단은 vectorizer를 시키고 vectorizer를 로드를 하고, 요거는 only setting method for loading the vectorizer from file, saves the vectorizer to disk using JSON. 각각 이제 다 구현이 된 모습. 그리고 set split, len get item, get num batches, given a batch size, return the number of batches in the dataset, generate batches.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또 모델, CBOW. 모델을 보면은 클래시파이어 아까 봤던 거, 임베딩 이제 이거를 nn 임베딩으로 neural 임베딩을 이용해서 이 각각 요거 이제 초기화 과정이고, forward를 보면은 dropout 써가지고 임베딩에 input을 넣어서 x input on input data tensor x in shape should be batch input dimension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sum을 한다. 오케이. 요거 구현은 참 쉽지가 않네. 코드가 만약에 중요한 수업이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코드가 일단 확실히 개념 위주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make train state, update train state,
여기 부분이 헬퍼 펑션들. 오케이. setting and some prep work 세팅 해주고 전체를 다 run all 해보자. 뭐가 정해졌지 않다는데 set seed everywhere is not defined. 아 여기 사이에도 다 있구나. 숨겨진 셀이 여기 있구나. utilities generate 하는 거 요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코드를 하나 넣어주고 general utilities 요거 부분 해주고 이제 요걸 실행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initialization 됐다. 팩토라이즈 로딩하고 다 이제 initialize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룹 돌리는 거를 봅시다. 이 코드는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트레이닝 룹 돌리는 거. 스텝 1 제로 그레디언트로 시작해서 아웃풋 계산하고 로스 펑션 스텝. 모델 안에 어차피 다 되니까 이거는 그냥 다 아마 비슷할 것 같다. 트레이닝 룹 돌리는 거 과정을 밑에 보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와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이게 CPU로 해서 그런가? 네, 일단 기다려보자. 밑에 컴퓨터 룹 이제 요거 루프 계산해 주는 거고 로스랑 accuracy 요거 정지했다가 인터럽트 시키고 전부 다 하죠 한꺼번에. trained embedding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 have no idea what am I doing. What I'm doing. I have no idea. 보자. 전체 다 일단 돌리긴 했거든요. 이거 한 30분 걸리겠는데? 이거 잠깐 되고 있을 동안 그 따로 그냥 파일 정리는 해야겠다.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 런타임 도구 콜앱에서 이거를 리소스 관리였나? 아닌데 설정 기타 아 유형 변경 GPU 요건데 하드웨어 가속 GPU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런타임 모두 실행. 그래도 느리네. 지금 콜앱에서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느린 거였구나. 하드웨어 가속기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느린 거 보면은 어쩔 수 없나 보네. 기다립시다. 그러면 저 돌아갈 때 동안 정리를 합시다. 차라리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베딩 부분에서 자 이제 저런 식으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고 있을 때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으시다. 그래서 example 세 번째 거 transfer learning using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인베딩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하면은 얼마나 빨라질지 아니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 그래서 일단은 이 실습은 일단 먼저 load pre-trained embedding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trained embedding을 갖고 인베딩을 사용해서 documentation classification 수행하고 이제 이게 뉴스에 해당하는 뉴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요. convolution neural network to capture the spatial. 오케이. CNN을 이용해서 단어들의 spatial relationship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을 좀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document classification을 뉴스 아티클을 하는 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CNN을 통해 단어의 릴레이션십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뉴스에 대한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AG 뉴스 데이터셋 갓세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공부하러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50일 전공이 프로그래밍 쪽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컴공인데 수업 들은 걸 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딥러닝 부분,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는 과목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아마 코딩 테스트 문제 좀 풀 것 같아요. 이거가 뉴스 아티클 데이터셋이고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네.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월드랑 스포츠랑 비즈니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아까 받은 데이터셋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 아마 타이틀 같고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밑에 테스트 데이터들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된 걸 받았죠. 뉴스 데이터셋
자, 이제 get use dataset의 get 아이템은 텍스트 받아서 벡터로 변환하는 거고, method follows a fairly basic formula you should now be familiar with. string representing. 아, 이거 언제 되냐 근데? 어허이. 아무튼 string representing the input model retrieve for pair of integer. 아, 이제 요거를 오케이. 그러니까 각 데이터셋에 specific row를 representing the input to the model is retrieved for specific row that is vectorized by. 아니, 왜 문장이 해석이 안 되지? 모델에 대한 입력을 나타내는 문자열은 벡터라이저에 의해 벡터화된 데이터셋 특정에서 검사. 아, 그러니까 결국 벡터라이저에 의해서 벡터화가 되면은 그냥 거기 나오는 인덱스로 검색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paired 인티저가 있고 그거는 클래스 레이블로 된다. 어쨌든 그냥 벡터로 변환한다가 아니고 그냥 코드를 보는 게 낫겠는데. row는 인덱스 갖고 get 아이템 그냥 그거구나. 그냥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갖고 그냥 몇 번째 줄에 있는 그거 가져오는 건지. 오늘도 반갑습니다. 쪼렘님 오랜만이시네요. 사실 이틀 만이지만 타이틀 벡터로 그래서 그냥 텍스트 바스 벡터로 변환한다기보다는 내 인덱스를 가지고 뭐 그냥 데이터셋의 로우와 해당 카테고리 그냥 반환한다. 요거인 것 같고. use vectorizer sequence vocabulary. 그냥 sequence vocabulary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다. 단어들의 인덱스를 갖고 벡터로 변환하는 건데, 이제 use vectorizer를 어떻게 하냐? 이제 예시를 그냥 보면 사실 이해가 빠릅니다. Jerry is happy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그냥 그 인티저 인덱스로 벡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이제 145라고 했을 때 그 각각 그 마스크 보캐블러리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 요거 마스크 토큰 0, 언론 토큰, 비긴 토큰 2, 3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서 요거를 이 문장의 시작 부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넣어서 벡터라이저를 해준다. 그리고 요거는 시작 끝 부여하는 거고, 여기에 끝에 00을 더 붙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패딩을 붙여서 그 모든 벡터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se classifier를 봅시다. 다 됐나? 아직 안 됐고. 오케이. 자, 요거는 classifier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로 구현.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부분적으로 임베딩 레이어를 사용하고, 프리테인드 임베딩스가 있으면 해당 임베딩을 사용하는 거. 오케이. 요거 코드만 좀 볼까? 그냥 Python self convolution network neural sequential. 오케이. 그냥 convolution neural network 사용한다고만 써있네. 요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그 임베딩 프리트레인드 돼 있으면 사용한다는 부분을 보면 여기를 쓰는 게 나을 듯.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pre-trained embedding is non self. 뉴럴 네트워크 임베딩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은 non이 아니고 is else pre-trained pre-trained embeddings merge from numpy embedding float. 그래서 요거를 사용한다. 오케이. 이 밑에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로직 다. 그래서 result가 이제 나오는데 result만 좀 적어 보면은 training and result. 그래서 테스트 로스가 테스트 accuracy를 보면 83점. 아까는 13%였지만 굉장히 높아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다 되면은 이어서 한번 보고요. 일단 프랑켄슈타인 지금 데이터로 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네. 거의. 오케이. 그 다음에 해당 리졸트로 카테고리 어떻게 분류하는지 저거를 보면 되겠다. 일단 요것만 빨리 되면 좋겠는데, 잠깐 그 수다나 떨까? 지금 몇 명 계신가요? 혹시? 알겠다.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근데 6시 49분인데 방금 전에 먹고 오셨다고. 저도 이제 곧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거를 사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따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낮에 하고 있거든요. 이 NLP를. 그래서 저녁 먹고 금방 빨리 먹고 와서 다시 할 것 같아요. 문제를 오늘 풀어야 돼가지고 코테 준비도 할 겸 금요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금방 먹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금방 먹습니다. 금방. 목요일 맞아요. 목요일 어제 좀 어제는 목요일에 집 도착하니까 한 8시인가? 아마 그랬는데 제가 다른 거 할 일이 이제 아는 지인이랑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건 공부 외에 그런 거라 또 혼자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낮에도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그런 성격인데 이게 오늘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이렇게 누워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사실 낮에 아예 안 키려고 했거든요. 뭔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공부하기가. 근데 그냥 음악을 듣다가 또 기분 전환이 돼가지고 시켰습니다. 미스티라고 있는데 요거 일단 저 점심 먹고 제가 사실 또 지금 시기에 할 게 딱히 없어요. 공부하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는데 진짜 하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좋은 거는 저는 좀 음악 들으면 좀 기분 전환 되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듀오 앨범을 들었어요. 열심히 살라는 의도를 좀 맛볼 수 있어가지고 듣고 열심히 해야겠다. 걷는 거, 산책도 좋죠. 산책도 확실히 저도 가끔은 좋아하긴 해요. 물론 이제 옛날 살던 집에서는 산책하면 산책로가 되게 이뻐서 좀 자주 가긴 했는데 지금 이사하고 나서는 좀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산책도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장르요? 저는 그냥 제 추천되는 거를 보통 트는데 제가 저는 어릴 때 힙합 좋아했어요. 근데 막 프라이머리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힙합 막 좋아하고 그냥 요즘 그냥 음악 전체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힙합을 듣는 걸로 시작했다가 그냥 다 좋은 듯? 인싸라고요? 힙합이 인싸 아니지 않나? J-팝도 좋아하고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사실 이 코딩 외에 락 좋아하시구나. 제가 락은 오아시스랑 그린데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mp3에 어릴 때 넣었던 것들은 오아시스, 그린데이, 라디오헤드 막 그냥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옛날 그런 거. 근데 락이라는 장르가 그쵸 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이제 실리카겔도 최근에 좀 듣고 그냥 음악 진짜 제가 유일하게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지하철 탈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음악밖에 안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애큐러시가 11.4%. 이게 아까 프랑켄슈타인 데이터 셋 갖고 CBOW라고 그 사이에 있는 주변 단어를 갖고 맞추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11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월드를 입력을 하면은 어떤 거를 이제 여기 프랑켄슈타인, 몬스터, 사이언스, 시크니스, 로니, 해피가 있는데 각각을 아웃풋을 한번 봅시다. 먼저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넣으면 그러니까 연관되는 단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는 건데 과연 이 프랑켄슈타인과 연관되는 단어가 뭔지. 자,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라고 한 건가? 타겟 월드 뭐야? 이게 그냥 하라며. Slight wondering, illustrate. 이게 정확도가 많이 낮긴 하다. 몬스터, sickness, science, darkness, 불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 프랑켄슈타인 말고 해피는 안 나오나? sickness, enter the world. 저거구나. 저 부분이었구나. 죄송합니다. 해피. 해피랑 관련 있는 것들 나오는구나. wound, injury, danger. 타겟 월드가 이렇게 나오고 output is truncated. 잘렸구나 밑에가. 오케이. 그래서 11% 일단은 뭐 관련 있는 단어. 근데 보면은 danger 형용사가 일단은 나오는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결국은 유사도를 벡터로 일단 나타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엄청 크고 하드웨어도 엄청 좋으면은 GPT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미리 지금은 우리가 임베딩을 저희가 직접 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베딩을 하는 과정이고 그걸 갖고 또 이 프랑켄슈타인으로 이걸 만든 건데 CBOW 과정을 말하는 거고, 임베딩을 미리 만약에 준비한 걸 갖고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05-2라고 해야겠다. 너도 05-1로 바꿔야겠다. 두 개니까 05-2 document classification with CNN.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위에랑 뭐 비슷하게 임포트 하는 부분이 있고, 요거를 다 넣어주고 일단 커널을 선택을 해야겠죠. 해주고, 자 임베딩을 사용하는 부분 근데 일단은 파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미리 받았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헤드를 뽑아내고 미리 받은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 이렇게 처리를 일단 했죠. 그 다음에 유니크 클래시스 그러면은 카테고리는 이렇게 4개, 그리고 splitting trained by category. 트레인이랑 이제 그 데이터 그 구분된 부분을 이제 나눠서 테스트랑 그 트레인 데이터랑 그 밸리데이션이랑 나누는 과정. 그리고 이 스플릿 데이터 만들고 write split data to file, 그다음에 final. 그럼 카운트를 때려보면 이제 트레인이 이제 84,000개고 밸리데이션 18,000, 테스트는 18,000 이렇게 나눠지고 full process reviews. 그래서 여기 있는 펑슈에이션 이런 거 다 없앤 다음에 뉴스 헤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점 하나만 있네요. Mr.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이거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학습을 하는 걸 봅시다. use CSV.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들 더 vocabulary 이런 거 있고, 그래서 data vectorization classes 그러면은 the vocabulary. 아 그리고 저녁에 잠깐 그 9시쯤에는 캡디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거 끝나고 밤에 켜볼게요. 그래도 밤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코테 문제 한 5문제는 그래도 풀고 자고 싶어가지고 잠도 많이 잤고, 그래서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회의할 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친한 민섭이 형은 방송 그 목소리 나오거나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이름이랑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는 사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조언들, 그래서 사실 공개를 안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벡터라이저 부분 데이터셋 요거를 자 벡터라이저 부분 한번 볼까? 이거 너무 많은데. 벡터라이저 뉴스 벡터라이저. 자 요게 다르다는 게 뉴스 벡터라이저 타이틀 보캐블러리랑 카테고리 보캐블러리로 나눠서 타이틀 보캐블러리, 시퀀스 보캐블러리로 이렇게 만든다. 타이틀 오케이 이렇게 넣어두고 from serializable title from serializable to serializable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과정. 데이터셋은 이 부분이 안 썼다는 것 같은데 이 뭐냐? use vectoriser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open return name vectorizer 아마 밑에 나오겠지? 데이터셋 그다음 모델 use classifier.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했고, 내부적으로 1D 컨볼루션으로 스트라이드 2로 커널 사이즈 3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하나씩 사고 가겠죠. 그 다음에 드롭아웃 했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2개 오케이. 그래서 forward 일단 CNN으로 한다. forward를 해서 소프트맥스 적용하면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퍼 펑션들. 여기 부분은 사실 제가 막 코드에 대한 정확히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다 하나씩 뜯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utilities 기본적으로 일단 쓰는 거 이거는 있었던 거고, 오케이 이것도 실행하고 setting and some prep work. 자 이제 use CUDA first가 됐네. 안 되나 보다. 일단은 initialization 봅시다. initializations argument use globe true. 이 use globe를
이제 false로 하면은 pre-trained 데이터를 저거를 안 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쓰는 걸로 해보고, 요거 일단 해야 되는데 use 글로브일 때 다운로드를 받는다. 직접 받아서 여기다 넣어야겠다. 822메가인데 unzip도 해야 되네. 오케이. 요 과정을 이 웹겟 요걸로는 안 되나 보다. 요거를 이 IPYNB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IPYNB 웹겟 wget 이걸 내부에서 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URL import를 이용해서 해라. 오케이. 한번 이렇게 써볼까? 내가 import wget 이제 URL은 이걸로 해주고 wget download 한 다음에 그다음에 unzip도 아마 필요하겠지. IPYNB unzip how to zip on. 근데 이게 콜랩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이 파일을 받아서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안에 넣겠습니다. save directory가 이름이 뭐였지? save directory 요거 파라미터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args, argument save directory가 model storage 여기다 저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CVOW랑 document classification. 오케이. 여기다 그냥 넣어서 해제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요 파일을 직접 하고요. 굳이 다운로드를 받지 말고 미리 받아서 합시다. 지금 21초 남았거든요. 오케이. 다운로드 완료됐고 쭉 해제를 해서 요걸 넣겠습니다. 와, 이거 파일이 굉장히 큰데? 아니구나. 1.5GB. 야, 이거는 못 넣겠는데, 기터브에. 넣을까? 일단 요 폴더를 어디였지? 위치가 save directory가 document classification 이 부분이었죠. 여기에 글로브 6B를 넣겠습니다. 오케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느려. 자, 일단 넣었고 이게 GitHub가 1기가를 저장하게 하는 게 이게 맞나? 텍스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BSC 말고 저기 엄청 크다. 50D도 있구나. 오케이. 직접 열지는 로딩이 좀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고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 했고 use glove가 있으면은 true로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pre-trained 된 거를 이용할 거냐? glove no such file directory glove 6b 요거 아마 그대로 빼야 되나 보다. 폴더에 있지 말고 잠깐만요. 요거를 그냥 바깥에다가 두겠습니다. 컨트롤 X 하고 바깥에다 빼주고 글로브 6B를 지워줄게요. 다시 실행하면은 될 거야. 왜 없다고 뜨지? 위치가 틀렸나? 글로브 파일 패스 저거를 내가 따로 줬다가 넣어야 됐구나. 잠시만요. 글로브 파일 패스가 요건데 요거를 바깥에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100D로 하네.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되겠는데? 요거만 빼볼까? 요거를 이거 꺼야 돼 꺼줘. 지금 100D로 하고 요것만 따로 빼서 텍스트를 바깥에다가 두고요. 오케이. 그럼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자. CP949 코덱? 약간 요런 문제가 있네. 요거는 좀 봐야겠는데.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자, 오픈을 인코딩 UTF-8로 해주면 되고, 자, 오픈 파일 부분을 봅시다. 오픈 파일이 있나? 여기 있다. Make embedding matrix 안에서 line, word list, 홈은 오픈 파일 글로브. 여기 부분을 인코딩을 이제 넣어주면 된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line 24에서 글로브 파일 pass with open 여기 안에다가 인코딩을 넣어줘요. UTF-8로.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읽힐 거야. 될 거야. 오케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 나머지 파일도 오케이. pre-trained embedding 이용하는 거를 했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지워도 되지 않을까? 모델 스토리지. 모델 스토리지 지워도 될 것 같아. 자, 이걸 사용한다 라고 하고 트레이닝 룹 부분에서 루프 이것도 똑같이 그레디언트 구하고 뭐 이렇게 로스 줄이고 그 과정이죠. 야, 이걸 내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넘기는 날이 오네. 오케이. 로스
일단 이거 계산은 그럼 이제부터는 밑에 있는 코드까지 다 작성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로스랑 accuracy 컴퓨트하고 set using best available 모델로 모델을 어떤 모델을 쓸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베스트 모델을 사용한다. 그래서 inference 그래서 이걸로 뭘 이제 얻을 수 있냐? process text, predict category, 그다음에 get samples, enter use classify. 이제 classify를 하는 걸 해봅시다. 저장하고 밑에는 아마 이제 이 모델 학습한 거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실행이 되고 있죠? 학습. 트레이닝 미리 프리트레인 된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근데 이거를 이제 유즈 글로브를 지운 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아마 돌려놓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잠시만요. 곧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거 돌려놓고 먹어야겠다. 진짜 오래 걸리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하드웨어 성능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게 프리트레인드 갖고 지금 쓰는 것도 사실 지금 뭔가 애초에 이 워드 벡터 그러니까 문장들 중에서 단어 이 벡터 사이즈만 해도 엄청 크니까 혹시 유체역학 문제 하나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 유체역학 아예 모릅니다. 물리 그쪽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문제 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기라도 해볼게요. 제 카페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나? 글로벌 6B 50D로 할 걸 그랬나? 근데 이미 50이라 뭐 돌리는 건가요? 지금 그냥 뉴스 데이터셋 이거 실습으로 나온 거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이건 미리 프리트레인드 된 걸로 가지고 그 단어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빠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많나 보다. 그래서 계속 그냥 보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 하는 건가요? 뉴스 데이터 가지고? 그런 거라고 봐도 되나? 지금 일단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하는 부분이 이번 주가 인베딩 파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갖고 이제 단어 벡터, 워드 벡터 가지고 그걸로 일단 지금 하는 예시를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뉴스 데이터로 한다는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저도 그렇게 지금 깊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요거 글로브 6B 저거 미리 제공된 거 가지고 한번 이용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수업 예시를 오래 걸리네요. 파인 튜닝 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진 모델로 지금 뭔가 그거에 맞춰서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주어진 단어 벡터 가지고 지금 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 모델을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단어가 여기 보면은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이 타이틀 갖고 카테고리가 다 분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일단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으로 이거 학습하는 건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지냐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워드 벡터를 이용하면은 모델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유사성이 고려가 돼 있으니까. 직접 인베딩을 하는 건 아까 예시에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떤 프랑켄슈타인 책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거는 더 성능이 높다는 걸 이제 보려고만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방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요거 컷 편집 때문에 녹화본을 그래도 유지를 시켜야 돼가지고 끝나고 붙이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 이거 결과만 나오면은 바로 바로 방종할 거라 빨리 대라. 아까 유체역학 문제 풀어달라는 분 계신가요? 아직? 카페 올리셨으면 한번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안 올리셨나? 안 올리셨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스플릿 가자. 오케이,
디코드 됐고 텍스트 애큐러시가 82.65%. 높을 거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생각한 거는 프리트레인드를 이제 안 쓰는 거랑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일단은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샘플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대한 거는 prediction super suspense marketing of cancer drug 마케팅 이런 단어 갖고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거구나. 그리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local search missing piece falling into 오케이 웹캠 뭔가 더 많은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공부한 거 마무리 짓고 저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는 걸로 합시다.